이번에는 연금을 채워보겠습니다. 연금 채워야 산다. 자산관리 전문가 이영주 선생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남자분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관리 잘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금 말씀드린 거 잘 채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금은 이렇게 4층 연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네 가지 연금을 잘 알고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월급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거요. 많은 당연히 게 많은 좋죠. 거죠, 뭘. 네, 많은 노후의 거요. 월급은 연금입니다. 따라서 연금도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연금을 무리하게 늘리려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과로하시면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연금도 한두 가지의 몰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3층, 4층 연금탑을 잘 쌓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잘 준비하는 사례, 또 실패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연금 채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들어봐요, 우리 진짜. 철구 씨. 예, 그러네. 자, 여러분들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 네. 이후에 퇴직금이 쌓이고 있죠. 아, 퇴직금. 예, 그걸 이제 그렇죠. 지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퇴직금이 쌓였냐면 열심히 일하시고 오래 근속하시면 퇴직금이 쌓였어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실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불어나요. 이걸 내가 운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제 불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시냐면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ETF나 주식형 펀드 같은 펀드 상품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돼요? 네, 퇴직연금이요? 이거 시형 계좌에서 됩니다. ETF랑 주식형 펀드가 뭔지 일단 좀 네, 알아야 될것 그것부터 같아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주식형 펀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가 분산 투자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이게 직접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다음 여러 가지 분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걸 간접적으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많이 주식형 펀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데 뭐 내일 사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형 펀드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ETF예요. 아, ETF는 직접 실시간으로 실시간, 네, 돼요? 펀드지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마나 분야가 되게 다양한 ETF가 나오고 있어서 뭐 2차 전지 ETF, 방위산업 ETF, AI ETF 이런 게 많거든요.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좀 투자를 잘 못하시거나 초보자들에게는 너무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걸 하다가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상담한 퇴직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근에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퇴직연금에 있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ETF를 사셨어요. 근데 사자마자 얼마 있다가 10%가 오른 거예요. 500만 원 수익이 생긴 겁니다. 좋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아,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수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아, 내가 어쨌든 10% 수익 났으니까 은행 이자로 따지면 한 3년치 번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ETF를 또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매도하고 났더니 다시 또 10%가 오른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해. 그때가 진짜.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한 달치 월급 더 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쉬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투자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올라도 고민, 안 올라도 고민. 그렇죠. 네, 결국 그리고 이런- 내가 못 사서 고민.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병 나셨어요. 아우, 진짜 근데 이게 한 번 사고 나면은 계속 주식창 들여다보게 네네네. 되는 게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이거 팔고 나서 오르는 게 제일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팔고 나면은 그냥 이게 닫아야 돼. 보면 안 연금으로 돼.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실제 최근 한 금융회사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였던 연령대와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통 3, 40대 네, 제 제 생각에. 주변에서 많이 투자를 또 하고 그렇죠. 하니까 수익을 얻지 아니, 제 않을까 주변에 대박 난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실제로 여성분들, 특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훨씬 수익이 높았고요. 엄마가요? 네, 엄마들이 60대 여성. 그 6543이 정말 재밌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반으로 딱 나뉘었네요. 그렇죠. 1, 2, 3, 4, 5등은 전부 여성이었고 또 나머지 뒤쪽은 전부 남성이어서 20대 남성이 꼴찌를 했습니다. 어머. 되게 충격적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집중력. 그러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60대 여성분들 사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 그리고 이제 나는 사실 이제 팔고 싶어. 그런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못 팔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요.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은 네. 파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네.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인 투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연금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00m 달리기 죽어라 뛰면 어떻게 됩니까? 1km도 못 가서 결국 쓰러지시죠. 그렇죠. 네. 이 퇴직연금, 연금 운용은 투자 똑같거든요. 매일 보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하시는 전략 방법은 연금에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량한 펀드를 사서 바이 앤 홀드 사서 묻어두시는 거. 잊어버리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네, 노후의 월급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연금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연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개인연금을 보시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죠? 그런데 연금을 이제 주로 가입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연금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금 보험은 실제로 연금 탈 때쯤 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제 연금 타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아, 연금 타라고요? 네네 예. 이제 탈 때가 되면 자 그때 바로 그럼 내가 그냥 모르니까 바로 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연금 중에서 최저 보증 이율이 얼마입니까?라고 한번 꼭 물어보셔야 돼요. 최저 보증 이율. 예. 연금은 이제 상품에 따라서 최저 보증 이율을 높게 주는 회사도 있고 낮게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입한 연금의 보증 이율이 낮거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빨리 개시하세요. 빨리 개시하는 거 빨리 연금으로 타라는 받는 거. 겁니다. 아, 연금으로.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으면 오래 묻어둬봐야 그게 불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연금은 가능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입하셨던 연금 보험 중에서 최저 보증이율이 4% 이상 되는 상품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나도 몇 프로? 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사실 일찍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두면 둘수록 더 많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연금들은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은 거죠. 보통 한 4% 정도 선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연금은 좀 빨리 받으시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늦게 받으신다면 똑같은 연금으로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 이율을 네. 기억을 그다음에 하시는 게 또 좋겠네요. 연금 받을 때 연금 받는 방법, 받는 기간도 우리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연금은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도 있고요. 10년, 20년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정해서 받는 연금도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이제 제 고객분들이 상담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과거에 연금을 이제 이미 개시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나는 그냥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몰아서 받겠다. 확정 기간형으로 받으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종신연금형은 아무래도 길게 나눠받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빨리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짧게 10년 동안 몰아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받으셨어요. 자, 근데 받을 땐 좋았는데 많이 받으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연금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연금이 끝나는데 그때 가서 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 오래 받고는 싶은데 오래 받으려니까 연금액이 적고 빨리 받자니까 연금액이 좀 너무 빨리 끝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서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 수령 방식을 비율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절반은 10년 확정으로 받겠다. 그리고 절반은 종신으로 평생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10년 동안은 조금 더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도 남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1억이었으면 5천은 확정, 맞습니다. 5천은 종신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이게 뭐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 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건 되게 좋은데 연금이라는 상품이 어렵다 보니까 좀 애초부터 잘못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50대 초반 여성분의 사례였었는데요. 제가 연금을 잘 준비했다고 여쭤보니까 연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가입하는 상품을 보니까 연금은 없고 전부 종신보험 가입하셨더라고요. 아,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 그 연금 전환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연금 아닌데요. 그랬더니 다 연금 전환된다. 나는 걱정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사실 사망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보험이거든요. 이걸 연금으로 전환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실제 연금으로 전환할 때, 자 보시면 사망보험금 1억이에요. 내가 낸 원금은 5천만 원이고요. 해지하게 되면 지금 해지하게 되면 4천만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게 전환될까요? 보통은 그 사망 보험금으로 하지 않을까 5천만 원 그렇게 전 할것 나비 같은데. 보험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아, 해지 환급금으로. 해지 환급금이 연금으로 전환되기 아유.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1억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단 연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1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사망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니까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했을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이에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해지 환급금을 부분적으로 해지해서 연금으로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납입한 원금보다도 연금으로 덜 받는 건데 이걸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덜 손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연금으로 계속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내가 가진 건 사망보험밖에 없는데 연금으로 받고 싶다. 이걸 보험회사에 가서 얘기하시면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잖아요. 보험회사에 가지 마시고 자식과 협의하세요.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망보험금 사라지고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테니 네가 나한테 아빠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 줘라. 그러면 아빠는 20만 원 연금 받아 좋고 아들은 20만 원씩 적금 들어서 나중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도 됩니다. 아니 근데 자식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그렇죠. 되는 게 물론 있네요. 자식이 이제 훌륭한 자식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애매해지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아니, 이렇게 아니야. 합니다. 네. 뭔가 애매해질 것 같은데. 아유. 네. 그래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네, 좋은 방법이 거죠?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네요. 아이고. 네. 질문은 개인연금을 남편과 따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합쳐서 계획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부부 하신 각각이냐, 네네네. 뭐 합쳐서냐. 실제로 그 개인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받으시게 되면 남자의 연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기대비용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뭐 대신에 여성분들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저것도 더 많이 받으세요. 연금은 누구 앞으로 더 할까 덜 할까가 아니라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공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노후에 가장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더라고요. 합쳐서 하지 부부이지만. 말고 각자. 각각 네. 내 연금은 내가. 그럴 땐 따로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채워야 할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